네, 이번 영상에서는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에 대한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제가 청소에 대해서 어려움을 왜 느끼게 됐는지, 그리고 요즘 그것을 어떻게 제가 다루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가정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어떤 식으로 청소에 대해 가르쳐 왔는지, 경험해 왔는지 그걸 얘기해 보면, 청소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항상 편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었고요. 청소라는 거는 미룹니다. 미루고 아주 가끔 대청소를 통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고통받는 경험, 이렇게 저에게 인식이 각인이 되었어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20년 넘게의 시간 동안 청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의 기억과 느낌, 청소는 미루는 거야. 나중에 하는 거야. 그리고 아주 가끔 하는 거야. 그래서 대청소를 해야만 해. 근데 대청소를 하는 날은 온 가족이 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저희 대청소는 주로 엄마가 지휘를 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원할 때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온 가족이 대청소를 하면서 하루 종일 청소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날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저희 엄마는 아마 P였던 것 같아요. J가 아니라. 그리고 저희 집 다른 가족들도 P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 가족이 P에 가깝다 보니까, J보다는 P에 가깝다 보니까 집이 항상 난장판이었어요. 정말 돼지우리? 그렇네요. 돼지우리였고 카오스고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을 사진으로 찍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저희 엄마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는데, 왜냐면 너무 더러운 곳을 사진으로 찍으니까 모욕감이 들었나 봐요. 아니, 집 내부로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찍었던 집 내부 사진이 정말 끔찍하게 더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모욕감을 많이 느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네. 정말 끔찍하게 더러웠고,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또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오래된 집? 바닥이 다 패이는 거예요. 의자 다리가 쇠였거든요. 의자마다 다리가 다른데 플라스틱 다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집에 있었던 식탁 의자가 쇠였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쇠인데 이 장판은 오래됐다 보니까 장판이 다 뚫렸었어요. 장판에 구멍이 나고, 그리고 노란 장판이었어요. 장판이 오래된 장판이다 보니까 요즘 신식 장판들은 다 디자인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잖아요. 그 당시 저희 집 장판은 노란 장판이었고, 또 지금 이제 보통 집들은 다 마감이 벽이랑 바닥 사이가 마감이 되게 잘 돼서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집은 이 노란 장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안에 그냥 시멘트 바닥.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고, 벽지도 막 다 울고, 막, 특히 제 방이었던 곳은 벽지를 한번 그냥 임의로 덮은 거예요. 창문을 가리려고. 그래서 벽지가 다 막 이렇게 울퉁불퉁 하고, 이 위에 있는, 뭐라고 하죠? 천장 벽지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잘 붙이지를 못해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로 막 바퀴벌레 알이 굴러다니고, 잠을 잘 때 벽지 안에서 바퀴벌레가 이렇게 기어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 하지만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그 어떤 노력이 없었습니다. 개선하려는 노력. 이건 제가 저희 집에서 배운 가장 핵심적인 심리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개선하지 않는다. 가족 모두가 이제 청소를 싫어하니까 미루어서 막 빨래를 한번 하면은, 빨래도 되게 모아서 하는데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하면은 빨래가 산처럼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세탁기에 돌렸다가, 옛날에는 건조기 없었으니까 그걸 널면 그걸 아무도 개키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빨래를 대충 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 빨래를 또 해서 널어요. 그래서 빨래거리 옆으로 진짜 빨래가 이렇게 산처럼 항상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개키지 않는 그 빨래가. 왜냐면 보통은 가족이 이제 집안일을 엄마가 한다라는 인식이 있고, 근데 저희 집은 바깥일을 엄마가 더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역할을 가져갈 수가 없는데, 또 아빠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집안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엄마가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누군가를 규칙적으로 고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시스템. 결국 그렇게 누군가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도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아까 말했듯이 개선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심리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습관이고 패턴이거든요. 아무도 이 집 돼지우리 갖고 난장판 같은 집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러면 도우미를 고용해볼까? 뭐 이런. 그리고 도우미를 고용해도 그게 어느 정도 더러운 집이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난장판이면 도우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TV에 나오는 그런 쓰레기집? 그 집의 반의 반 정도는 더럽지 않았나, 저희 집이. 그런 정도 집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TV에 나오는 쓰레기집의 반의 반 정도는 더러웠다. 항상 이제 바닥에 모든 게 이렇게 있고, 또 이 의자에다가 다들 옷을 걸어서 그 외투가 5개, 6개 이상 걸리면 의자가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자가 넘어졌었어요. 네, 그런 시스템이 부재하고 그 누구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는 강력한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벽지가 다 울퉁불퉁하고 막 바퀴벌레가 알이 굴러다니고 바퀴벌레 소리가 들려도 저 역시 그거를 개선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 문제라는 거는 안고 살아가는 거지 견디는 것이지 극복하거나 개선하는 게 아니다. 이런 아주 강한 핵심적인 신념과 심리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뭔가 문제를 느끼면 그거 그냥 견뎠습니다. 항상. 그래서 청소를 할 생각을 못하면서 살다가 그나마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한동안 에어비앤비에서 오래 지냈어요. 국내에 있는 에어비앤비에서도 지내고 해외에 있는 에어비앤비에서도 지내면 이거는 이제 그 집주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집주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청소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제 공간이랄 만한 거를 갖게 된 이후에 처음으로 뭔가 그 누군가의 시스템, 그러니까 집주인이라는 그런 누군가 잘 보일 대상 없이 완전히 제 공간이 됐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청소라는 거에 대한 이런 인식이 아예 없으니까 집이 엄청 돼지우리가 되면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 이런 경험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에 대한 느낌이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싫은 이런 감정이 계속해서 반복 학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청소가 일상적이고 심지어는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청소는 고통스러운 것이야. 청소는 두려운 것이야. 왜냐면 한 번 생각하면 안 끝나니까. 청소는 싫은 것이야. 왜냐면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청소라는 행위와 고통, 두려움, 싫음, 공포와 같은 감정들이 완전히 결합이 되어가지고 청소에 대해 떠올리기만 해도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싫은 이런 감정이 반사적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그 가족이라는 시스템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제가 그 가족한테서 20년 넘게 배웠던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배운 습관이라는 것도 20년 넘게 형성되어 온 것들을 그냥 반복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식적으로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바꿔야 돼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이런 것들을 청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경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배운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청소를 싫어했던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부모님을 비롯한 저 자신의 과거와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끗이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청결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더럽게 정신사납게 볼품없이 삶으로써 부모님에게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부모님을 벌 주고 싶었어요. 뭐 부모님이 가끔씩이라도 저가 사는 공간에 찾아왔을 때 그 공간이 깨끗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들 역시 저로 인해 고통스럽고 괴롭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청소를 하고 청결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가끔씩 그들이 저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들 역시 기뻐할 거잖아요. 행복해 할 거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굉장히 벌을 주고 싶었고, 또 그렇게 싫어하는 부모님한테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또 저 자신도 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배워온 습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키운 부모님을 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더 더럽고 뭐 이렇게 더럽고 정신사납게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정리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청소하는 그런 사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더러운 곳을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그 청소한 다음에 사진 찍고 그걸 인증하는 제가 모임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청소를 하는 거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청소하기 전에 그 정신없는 공간, 그리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 그 공간을 비교해서 바라보면서 제가 그 공간에 대한 통제감, 그리고 제가 평생에 걸쳐서 느꼈던 어떤 무력감이 좀 극복이 되는 느낌? 그러면은 통제감은 획득이고 무력감은 극복이겠네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곳을 바라보면서 통제감이 느껴지고 또 그간 느껴왔던 무력감이 극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엌 식탁을 청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식탁의 한 공간만, 이 일부분만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식탁 전체를 청소를 하게 됐거든요. 그게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는 이제 갑상선약을 먹고 있는데 갑상선약을 먹고 나서 1시간 공복을 반드시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시간 공복 시간 동안 제가 청소를 했는데 이 청소를 제가 아마 몇 년 동안 미뤘어요. 한 번도 저렇게 식탁이 깨끗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 지난 한 6, 7년 동안은 항상 식탁은 더럽고 항상 더러운 공간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부모님과 같이 살 때도 식탁에 항상 물건이 너무 많아서 밥을 먹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밥이랑 반찬 그릇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식탁에 워낙 물건과 쓰레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밀어놓고서는 먹고 이런 식이었어요. 식탁이 깨끗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최소 6, 7년 동안도 식탁이 항상 더러웠어요. 식탁에 물건과 잡동사니 쓰레기가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어디서 뭘 받아오면은
그냥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 식탁 위에 심지어는 제가 한 6, 7개월 전에 수령한 카드, 그 카드 우편으로 받잖아요. 실물 카드, 체크카드. 그 카드가 등록되지 않은 6개월도 지난 미등록 카드가 아직도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이번 식탁 청소하면서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부모를 벌주기 위해 저 자신을 벌주는 서사를 좀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복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전에는 약 먹고 공복 시간도 안 지켰거든요.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어버리고 배고픈 느낌을 참는 게 싫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약을 복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약을 잘 복용하고 싶어서 공복 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 공복 시간을 활용해서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집에 대해서 제가 얽힌 기억이 너무 많아요. 이 집에 대해 아마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긍정적인 기억은 사실 거의 없고 긍정적인 기억은 거의 없음에 가깝고요. 대체로 다 부정적인 기억이라 이 공간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공간에 대해 내가 긍정적인 기분이 들고 소중하게 느껴져야 이 공간을 소중하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공간에 대해서 싫다, 벗어나고 싶다, 싫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감정을 훨씬 지배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싫고 벗어나고 싶은 공간을 소중히 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싫고 벗어나고 싶은 공간은 회피하겠죠? 소중히 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청소를 안 한 것도 있어요. 네. 그나마 제가 전에 투룸 살 때는 그 집에 대해서는 나쁜 기억이 좀 덜해서 그 집은 그래도 종종 청소를 했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는 싫고 벗어나고 싶다, 벌 주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이런 기분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 공간에 대해서도 공간에 대해 복수심이 드는 게 이상하고 신기하실 텐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다 보니까 이 공간에 복수를 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벌 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당연히 또 청소를 안 했죠. 소중히 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함부로 대하고 싶고 왜냐면 안 좋은 기억이 많은데 소중히 대하고 싶을 수가 없죠. 당연히 함부로 대하고 싶겠죠. 함부로 대하고 싶다. 엉망으로 만들고 싶다. 그랬었는데 조금씩 이제 제가 제 자신이 원하는 걸 해주고 예를 들어 삭발을 하고 싶으면 삭발을 해주고 뭐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싫어하는 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제 자신이 좀 하고 싶은 걸 해주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뭔가 더러운 공간에서 사는 게 스스로가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시작한 경험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것도 강요해서는 지속할 수 없다. 저는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평생 할 수 있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가? 네, 그러려면은 시작부터 강요해서 억지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본인의 자발성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그 강도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운동도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제가 독서를 그런 식으로 재경험을 해서 이제는 독서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소나 운동. 제가 요즘 가장 집중하는 키워드가 바로 청소와 운동이에요. 왜냐면 집이 너무 더럽고 제가 운동을 전혀 안 해서 인바디가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럼 제가 독서에 있어서 성공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청소와 운동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청소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주기와 하고 싶은 강도로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자발성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타이밍이 오면 내가 하고 싶은 주기와 하고 싶은 강도로 운동을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지속 가능한 형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를 청소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가족 시스템과 습관.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과 나 자신을 벌 주고 싶은 마음. 세 번째, 이 공간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공간을 함부로 대하고 싶은 마음. 그쵸? 네, 이제 첫 번째, 부모님과 나 자신을 벌 주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 부모님을 벌 주는 것도 그만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관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저 자신을 벌 주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두 번째, 내가 평생 배워온 가족 시스템. 그거를 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지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아주 안 좋은 가족 시스템에서 살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인지하다 보니까 내가 배워온 시스템과 내가 배워온 시스템이 없는 걸 배운 거죠. 그런 습관과 패턴을 반복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 그게 무의식에 의식하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공간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벌주고 싶은 마음, 함부로 대하고 싶은 마음. 이건 아직도 있지만 이 공간에 대해 조금씩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은 게 집 주변에 있는 공간들이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봄이 되고 꽃도 피고 하니까 맞아. 이렇게 꽃이 피는 공간이었지.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공간이었지. 이런 게 조금씩 다시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공간에서 경험한 너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언제쯤 이 공간을 좀 소중하게 느낄 수 있을지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에처럼 함부로 대하고 싶다, 벌 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청소를 그동안 못했던 이유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고 최근에 청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고 싶은지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약 먹고 나서 공복 시간에 조금씩 청소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을 청소할 것이 너무 많은데 다 하는데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해도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못했던 것도 있어요. 집이 너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정말 제가 원하는 만큼 청소를 하려면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해도 1년이 넘게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도우미를 불러서 단박에 끝내면 사실 그 습관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가끔씩 아빠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도와줄 때가 있지만 그게 이제 잘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스템을 확립을 해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제대로 들여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공간을 떠나서 다른 공간에 가서 정착을 하더라도 그 좋은 습관을 유지하면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가족한테서 배운 잘못된 시스템과 그리고 부모님과 저 자신을 벌주려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공간을 벌주고 싶은 이 공간을 함부로 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동안 청소를 미뤄왔던 저 자신에 대해 돌아보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